좋아야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생수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드디어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모두 잘 치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이제 9월 목표를 치르고 나니 수능이라는 이제 마지막 목표까지가 얼마 남지 않음을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와 함께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장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자신의 지금 공부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20문제 모두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총평 먼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항상 늘 나오는 단골 주제가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근대사와 현대사의 선택지가 조금 이제 난해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염두에서 선생님과 지금 배우고 있는 요 현대사 부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사, 동남아시아사는 이번에 당연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사는 이번에 근대사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쌤이 적었던 것처럼 한국사랑 관련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한국사의 내용도 조금은 다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사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나왔던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우리 베트남이랑 저기 나와 있는 그 캄보디아랑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문화유산의 특징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보기에는 14번, 17번, 18번, 20번 주로 이제 근대사에서 문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기에는 18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수업 시간에 나폴레옹 성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 그냥 루이 나폴레옹이 있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었고, 그래서 제2공화정과 더불어 제2 제정을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점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 난해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14번이랑 20번 문제는 같은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을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지문 속에서 힌트를 찾아서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특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맞추면 1등급이었고, 선생님 생각에는 하나 정도 틀려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다 틀렸다면 꼭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던 오스만 제국의 주요 포인트들 꼭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가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그 나라의 수도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해 드렸고, 이번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뭐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19번 문제가 인도를 주고 나서 그 주변 국가를 묻는 문제라서 수능 특강이 나와 있는 지도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한번 꼬아낸 문제라서 사실상 문제풀이 자체를 신중히 하셨다면 사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현대사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냉전과 탈냉전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냉전 같은 경우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물어봤던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답은 쉬운데 지문이 어려웠다는 좀 포인트가 있고요.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중국 현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오는 문화대혁명이나 아니면 이제 현황 사건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공부할 때 중국 현대사를 절대 강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연분 문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3번과 9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3번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을 물어보는 것이 그리스의 사회 이후, 로마 시대 이전, 명확하게 넓은 시대를 줬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변별력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일본서 같은 경우도 이게 동아시아 근대사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상 문제가 어렵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실 때는 요 필러 문제 유의하시고 본인이 각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항상 나오는 우리 세계 다대문명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자, 근데 배점이 3점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자비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화에서는 카노푸스의 단지입니다. 몰라도 돼. 자, 미라, 그리고 나일강. 아유, 어디? 이집트 문명. 자, 한번 더 골라볼게요. 뭘 물어봤을까요? 아, 정말. 자, 선생님이 매번 물어봅니다. 지구라트를 건설하였다, 근력하였다.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위치 그대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좀 이제 안 쓸게요. 아, 써주자.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 이번엔 마찬가지로 안 고쳤습니다. 답이 이번에 그래서 2번이에요. 자, 올림피아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그리스 쪽 문화가 되겠죠. 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요거는 중국 문명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상나라 또는 은나라 말할 수 있겠죠. 모헨조다로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다면 이거는 인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답은 2번. 자, 가지고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처럼 발매에 나와 있는 이 단어도 힌트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들이 볼까요?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랍바니사우마가 있다. 뭐라고 돼? 자, 그는 어느 제국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뭔가 지금 그 동서융합으로서 내지는 동서교류를 했던 어떤 왕조 내지는 국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원나라 나왔어요. 울루스가 나와 있고 대도 지금 님의 베이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국가의 수도를 알면은 전문에서도 문제 푸는데 큰 도움입니다. 오크타이 울루스, 우리 징기스칸의 아들 기억나시죠? 우그데이 또는 오크타이 칸이라고 합니다. 칸 나와 있고요. 플라브 울루스, 당연히 플라브 칸이라고 하는 원나라의 그 황제의 이름이 있었고 맘루크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과 동맹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제국은 유럽, 다시 말하면 서쪽 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파리 등지에서 파견하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유럽 국가가 아니지. 그래서 울루스, 자, 유라시아 연결망으로 연결하였던 울루스, 그리고 칸이 있고 원나라가 있네. 이거 무슨 제국입니까? 몽골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몽골 제국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에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차로 운영하였다. 답 1번이죠. 자, 항상 물어보는 몇 가지의 문구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중국사에서는 이제 유리시 오답으로 나오는 몇 가지의 답들을 같이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자, 2번 군기체를 설치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청나라인데 우린 정확하게 황제까지 배웠습니다. 무슨 황제인데? 몽정 황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강의 찍어드리면서 보보경심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만한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저번 모의고사에 정답으로 나왔던 선택지가 있었지. 만주족과 한용탄족을 함께 있었대. 이것도 청나라지. 맹한 무그, 항상 나오는 오답이면서 정답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금나라 여진족을 말하는 거고요. 남명관제와 북명관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나라, 거란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각각의 정답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었던 선택지들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원전 이루어질 시기를 역표해서 고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분석해보자. 일단은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페르세폴리스를 지나고 있어. 자,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페르세폴리스 화살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일단은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보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시작한 장소가
자, 펠라인데요. 펠라 뭐라도 됩니다. 적어도 여기가 지금 동지중해 쪽이었었고, 에게해 바다였었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쪽이란 말이지. 출발지가 그리스였는데, 여기가 지금 인도 북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인더스강을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 지역에서 인도까지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던 나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 그 나라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었죠. 그럼 여기서 누굴 물어보는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연구 문제에서 문제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했던 시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로마 공화정 수립 아직 관련은 없어. 로마랑 관련은 없으니까. 자, 근데 전 이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랑 요거는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었던 폴리스 시대의 그리스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알다시피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리스 자체의 내분으로 나라가 몰락한 상황이었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필리포스 2세로 등장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발간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지.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해당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단데요. 굉장히 먼 시기를 물어보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모습들을 연도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요 그 도시라던가 지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정해볼 수 있는 그 연도로 물어봤던 문제로 보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인물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주친 왕조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중국사인 것 같습니다. 황제는 황태손인 주윤문.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아마 대부분의 강의에서 힌트를 제공하지 못할 건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강의에서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이 일단은 형제의 가문 성이 주씨라고 하면은 몇 개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처럼 명나라 세운 사람이 조원장이었는데 성이 주씨였단 말이지. 송나라는 조씨, 청나라는 굉장히 막 특이한 아이신기호로 성씨였었고, 만주족이니까. 당나라는 이씨, 그리고 한나라는 유씨, 몇 개와 성씨들이 있는데, 일단은 황제의 이거 손자예요. 손자 주윤문이 나와 있었고, 말을 쭉 보니까 앞으로 중서당과 재상을 두지 말고 황제가 직접 정부를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황제 권력을 강화하는 황제 모습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 뭐냐면 이 왕조를 자신이 개창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야. 흔히 말하는 태조를 묻는 문제였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나라의 태조예요? 누굴까요? 근데 마지막 힌트가 있어. 그 당시에 주변 국가를 보면은 일본을 플러스가 치자 조선이 있었어. 자, 중국 왕족 국가들 중에서 태조 시절이 있었고 주변 국가가 조선이었다면 중국의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밖에 없는데, 성이 주씨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황제 중심주의가 나와 있다면 이거는 명나라 태조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주원자 홍무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 있는데 명나라 2대 황제였었던 건문제 황제였고요. 이 주윤문이가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의 숙부들, 자기 아버지 세력을 다 축청하는 과정에서 이 명태조의 넷째 아들이었던 주체가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황제가 오른 사람이 그 유명한 주체 영락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내용처럼 그 정화가 대항해 시대를 하게 되었던 계기가 이 주인문을 쫓아내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 버리니까 주인문을 찾으러 다녀오라고 하면서 대항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주인문 여기서 나온 건데요. 여기 필요한 것은 주인문이 아니라 성주씨라는 것, 나라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 주변 국가가 조선이었다는 사실을 문제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 공부한 것은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유비를 바꿔야한다. 네, 명나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명태조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답이 맞습니다. 자,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 원나라. 아까 이봉지 했던 것처럼 이번에 정답은 몽골을 물어봤지만 나머지 오답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티베트 신전을 복속했다면 청나라고요. 황소의 난으로 쇠퇴한 나라가 있다면 당나라. 그리고 청묘법, 시역법, 신법이 있다면
정확히 말하면 북송. 왜? 그때 왕한석의 신법을 물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1학기 중간고사 때 신법 문제 냈을 겁니다. 괜히 낸 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입니다. 5번이네요. 자, 다음 자료의 숱한 통치한 제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꼬았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뭔가 로마가 나와 있는데, 자, 지문 속에 힌트가 있어. 잘 보시면 술탄이 통치한 제국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술탄은 일반적으로 터키, 옛날에 오스만 제국 같은, 아니면은 그 당시 이전에 있었던 셀주크 튀르크와 같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이슬람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를 말하는 단어가 술탄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도 사실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찍이 크리스트교를 봉인한 로마 황제.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거 콘스탄티누스지. 자, 근데 이 상자가 세수로 정한 도시가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문제를 푸는 건가? 생각하면 안 돼. 술탄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새로운 로마로 칭하였습니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난공불락의 그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던 누구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아가 술탄께서는 우리 크리스트교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관리만 베풀음으로써 자유로운 통치의 사실을 과했다고 하는 거. 자, 요거 혹시 그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우리 메메트 2세라고 선생님이 썼을 것 같은데요. 그거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5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그 함락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라서 이 나라는 동로마 제국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항상 조심한 이런 발문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바브르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하면 뭐예요? 바브르는 우리 무굴 제국이죠. 펜 떨어뜨렸다. 자, 2번. 예리체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내면서 요거 단어를 꼭 써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베르덴 조약으로 분열되었다. 베르덴 조약이면 이거는 프랑크 왕국이죠? 카롤루스 대제 사후 있었던 상황. 타라스전투에서 승리하면 아바스 왕족, 지면 당나라. 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되었다면 이거는 소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정답이 5번을 고르면 안 되고 2번으로 골라야 될 문제로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6번 문제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무축진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지문 속에서 좀 지문이 어려워. 자, 진이 한, 위, 조, 삼국으로 분열하는 등 세력관계의 지각별등이 일어나 소수의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나라를 이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서양사는 아닌 것 같고, 자, 중국, 동양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삼국시대 생각하면 위초고야. 위나라 맞는데 한나라, 조나라는 그 당시에 삼국시대가 아니었거든. 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소수의 강국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혼란시대 상황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의 각국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병력보다는 없었던 농민들도 모두 징병 대상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규모의 보병이 전투에 주력이 되는 군사전술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장평대전의 경우는 진나라에 사로잡힌 조나라 병사만이 40여 명이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평대전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원래 동아시아사에서만 들어볼 법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보병으로 인한 대규모 전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동아시아사 지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동아시아사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 세계사니까 한정된 지식 가지고 접근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 분열하는 시장이 있다면 첫 번째로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 16국 시대를 있었을 때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대 10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5대 10국 시대에는 소수의 강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도 남조 같은 경우는 송, 제, 양진이 연이어 들어서는 거지 함께 들어서는 시대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소수의 강국으로 분열했던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앞선 시기였었던 춘추전국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평대전은 기원전 260년에 있었던 전투로서 우리 진나라 시황제 이전의 모습을 사실은 물어보는 문제였었거든. 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춘추전국 시대를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쉽거든. 자, 홍루몽이면 청나라.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 소설책입니다. 여성이 등장하는 소설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서민문학이었지. 변경으로 피난가는 평덕철도사면 당나라. 수시역에 편찬하는 관리면 원나라. 자, 우리 원나라 선택지 많이 나왔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 국풍중정제, 위, 진, 남북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충 하고 이걸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법과 유가, 도가 등이 등장했었던 제자백과사상을 묻는 식이라서 이 답은 5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에 힌트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갖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낙타 모습이거든. 우리 교과서랑 수능 특강에서 낙타의 모습을 채색한 도적에 나타나는 게 교과서에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일단 나머지는 모를 수 있어. 유라시아 외교 몰라요. 예빈도 몰라도 돼. 자, 만호 이거 원래 이거는 보석의 한 종류예요. 몰라도 됩니다. 일단 귀족이 나와 있지만 모르겠어. 워낙 귀족이 전 세계에 많이 있으니까. 자, 요거예요. 삼색 도자기를 보는 국제적인 교류. 어떤 왕조에서는 특징이 국제적이었었고 삼색 도자기, 다시 말하면 삼체라는 도자기가 있었던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나라? 당나라. 그래서 이거는 당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나라 한번 골라볼까요? 자, 양명하게 발달하였다. 자,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요. 양명, 명나라. 사고연서면 청나라인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청나라 때 황제도 설명해줬습니다. 걸륭제 때의 모습 함께 기억하시고요. 202번가 시인이 활약하였다. 정답이죠. 청명상하고가 있다면 송나라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서 불야성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기원의 송나라 모습이고요. 주희가 성리학을 집정했다면 송은송인데 이거는 남쪽의 송이죠. 남송. 차이로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8번입니다. 자,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이는 각국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가차 문제. 자, 잘 정리해보세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정통 칼리포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이슬람 왕조에 등장했던 정통 칼리포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요 시대 물어보는 겁니다. 매번 나왔습니다. 자, 정통 칼리포 다음 왕조가 당연히 무슨 나라였겠습니까? 이거 우마이야 왕조지. 자, 우마이야 왕조였는데 어디를 도시로 삼았다고 합니다. 암기비법 표현하셔야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 자, 다마스쿠스를 물어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별 의미 없어. 자, 시아파 지원을 받은 가문이 아라빅 우월주의를 강조했었던 아바스 그 우마이야 왕조를 붕괴하고, 자, 요거죠. 타도한 후 새 왕조를 개창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바스 왕조의 수도 어디였어요?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다마스쿠스라는 바그다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 바그다드 기억나시지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처럼 우리 그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자, 가는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자, 사파비 어디? 이스파한. 자, 일반 아니에요. 자,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파르테이 점령 멸망했다면 이거는 도시록 말하기보다는 아키메데스 왕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 같아서 굳이 말한다면 페르세폴리스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자, 우마야 왕조의 수도였다면 자, 조심해야 돼. 우마야 왕조는 코르도바라고 해서 이베리아의 작은 지방이에요. 코르도바를 대놓고 정답으로 물어본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3번을 의도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답은 요거지. 셀추크 티르크에 점령당한 곳으로서 우리는 아바스 왕조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정복되었다면 뭐가 안 돼?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자 이제 그 연표 문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아시아 문제인데요. 가나 시기 사이의 승사시가 오는 것은 고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 지금 보시면 얼마 전 쇼군. 자, 쇼군이 있으면 일단 막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요시노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랑 저번 주에 일본서 정리하면서 에도마코의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으면 확실히 찍었을 텐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수업 설명 들었다면 요거 사실은 이름도 좀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일본의 마지막 쇼군이었습니다. 천황한 다리기를 외국과의 교류. 자, 일본 외국과의 교류한 시점이 많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네덜란드와 교류했었던 에도마코가 있었고 페리제독에 의해 미국에 의해 개항되었던 근대 개화기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뭔지 몰라요. 자, 그랬는데 권력 집중 없이는 국가기관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을 조정해 반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요거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선생님이 말했던 단어 중에서 대전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메이지 유신 직전에 1년 전에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을 천황한테 반납함으로써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서의 개혁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을 복구하고 이 말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섭정 공백을 삐져였다. 그래서 말하는 시점은 가는 1867년 다시 말하면 메이지 유신 직전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를 잘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세계사 문제에 한국사 나왔다는 말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조선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이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 두 개가 두 개밖에 없거든. 뭔지를 볼게요. 자, 근데 군함 한 척이 청나라의 군인 1,500명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네. 청일 전쟁. 자, 몇 년이에요? 요 정도 연도는 알아야 됩니다. 1894년이거든. 그래서 가는 1867년이라서 메이지 유신 직전, 나는 청일전쟁이라서 1894년. 요 시기 사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1번 류큐가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오키나와라고 부르지요. 오키나와 병합을 말하는 거라서 요 시점은 1879년인데 연도 불러도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공부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요. 사실은 일본사에서 되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메이지 유신의 단행 아니면은 폐번치현 아니면 일본 제국헌법 다 물어볼 수 있어. 다 해당되거든. 여러분들이 시기에 들어가는 말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완이 일본에 해방되었다면 요거는 나 직후예요. 그치? 왜냐면은 시모노 노세키 조약 이후 상황이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였다. 러일전쟁 말하는 거지. 1904년이고요. 일본이 시모다의 금을 개항하였다. 선생님이 그 당시 강조했었던 하코다테와 너구를 시모다 개항하면 이거는 미일 화친조약이죠. 연도를 따지면 1854년.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사가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치해법권이 형성된 것 그리고 최일국대와 형성된 건 서로 다른 거였습니다.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몇 가지의 개항장이 있었는데 요코하마가 개항되면 미일소 동상조약이었고 시모다랑 하코다테가 개항되면
미일 하친조약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과 칠레가 난징조약 체결할 때 이건 뭐야? 완전 앞이죠. 다음 거에서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3점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 배운 걸 토대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네. 자,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것은. 자, 제국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말할 단어 기억나십니까? 자, 성소피아 성당은 있긴 있는데 도시가 어디냐면 이스탄불이 아니라 키예프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007 스카이폴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서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은 성소피아 대성당이라 부르겠다라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그건 얘들아, 이 건축물 당연히 이스탄불에 있는 같은 건축물이랑 있어서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기억하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제국을 물어본 문제면 오스만 제국일 수도 있고 비잔티움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제국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을 묻는 문제겠지요. 자, 그치? 뭐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배웠던 거, 돔 당연히 배웠던 내용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티마르 제도를 시행하였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던 오스만 제국의 각각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말로 잘 정리하세요. 예니체리, 베브시름의 티마르 제도, 예니체리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오답은 1번을 고르게끔 유도한 거예요. 자, 우즈베크인이 멸망되었다면 이거 정확하게 좀 해볼까요? 이거 우리 티무르 제국이 멸망이었는데 이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나이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그럼 러시아 말하는 거지? 우리 근대 외우면서 그 표트르 대제랑 우리 그 예카테리나 여자에 배웠던 구식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르두어를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거는 무굴 제국. 그렇지? 그래서 답은 군광부제와 군대변이 시행했다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에 있었던 모습으로 고를 수 있는 말들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구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칠판 한번 지우고 그 다음 우리 3쪽에서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동남아시아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했던 나라 몇 가지가 있었냐면 이제 앙코르와트 물어봤던 거랑 보르부드를 물어봤던 거랑 베트남만 썼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베트남의 문료 같은 건 물어보진 않는데 이제 앙코르와트랑 보르부드를 한 번씩 물어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자바 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이미 당연히 자바가 인도네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탑들의 이거고요. 이 북타양식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힌두교도가 아님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전에 알려드렸던 영상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강장음료 그 광고할 때 이제 막 여기 보르부드로 막 불탑을 올라가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로부드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승불교 성원이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크교의 사원이었다. 불교라니까 이거 굳이 말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거긴 한데요. 암리차리에 있는 황금서원이라고는 합니다. 답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쿠투브미나르. 자,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합니다. 늘 물어보는 정답이면서 오답이기도 합니다. 요거 델리 술탄 왕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까먹은 사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물어봤었던 거예요. 자, 사일랜드라 원조를 시기 축제되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자체를 모를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앙코르 왕조랑 사일랜드라 왕조만 알면 동일하신 분들 다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나머지를 제끼어도 풀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크메리니 세운 제국이 건립되었다면 요게 앙코르 와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공부하시면 이거 4번 찍을 수 있거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찬드레국타 2세기에 건설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타왕조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타 나와가지고 5번인가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으로
네, 쉽게 고르는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문제가 근대사 우리 팡보이 쪽 공부했는데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미리 예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현대사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이번에 1등급이 갈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조약을 통해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국제연합. 자, 국제연합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면 국제연맹.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라면 국제연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UN을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일단 UN이 있었던 상황을 자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 조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들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령, 알제리, 터키 영토, 북핵에서 북쪽에 있는 북대서양 지역 내 회원국들과 함께 어떤 것에 해당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문이 어렵더라도 발문에서 이 힌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 북대서양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고 거의 관련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물어보고 있고 국제연합이 이미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현대사 선생님까지 함께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혹시 예습하신 학생들은 이거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토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냉전 체제 때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자, 미국이 결정을 주도하였다. 당연히 맞습니다.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자,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청사되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주시는 게요.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냉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다른 비슷한 하나 있었어. 닉슨 대통령이 말했던 닉슨 독트린에 의해 냉전 체제가 차츰 분리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차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유럽 연합에 의해 출범하였다. 아닙니다. 자, 쌤이 생각하기에 3번 문제는 뭘 물어본 거였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았는데, 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EU가 출범하거든. 이거 교과서에 지문이 나와 있고 수업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늘 물어봤던 정답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바르샤바 조약 미국의 참고를 초래하였다. 이 뭔 줄 아세요? 이거 Versailles Treaty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WTO를 늘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소련 측에서 세운 거 맞지? 자, 공산주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3점을 왜 준지 모르겠어. 자, 나폴레오보리스 7세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반복하노라. 교황만이 모든 죄로부터 입맞춤을 받는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모든 사람들 뽀뽀를 받는데 너무 부끄러워라. 그 뽀뽀가 아니고요. 요 뽀뽀는 이제 교황 내지는 성직자가 이제 제후들한테 어떠한 충성상을 받는다. 이제 봉토를 수용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교황은 황제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센 거예요? 교황이 세요? 황제가 세요? 교황이 센 상황이 되겠습니다. 떠올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카노사의 권력 사건이 해야겠고 아니면 보름스 협약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계몽사상의 영향을 살펴본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시험에서요 시민혁명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단 1도 안 나왔어. 이거는 시민혁명을 물어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대혁명 정도에 해당되겠지요. 자, 30년 전쟁의 결과를 분석해본다. 자, 이건 이제 종교전쟁의 이후의 모습이라서 이거는 베스트펠렌 조약을 뭔가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 아니고요. 자, 성상파괴령의 반포의 배경을 이해한다. 자, 성상파괴령이면 비슷한 문구이기는 한데 시기가 다르지요. 요거는 그리스 정교의 성립이랑 관련된 말이 되는 거라서 다릅니다. 연도로 따지면은 732년이었는데 사실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지. 서유권 수쟁의 정기 과정을 주도한다. 답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자, 코르스 르네상스의 내용을 파악한다. 답이 지문 속에 나와 있네요. 이거 프랑스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궁정학교, 카를로스 르네상스, 그리고 우리 카를로스 왕조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시민혁명의 거의 안 나왔고요. 사실 언급이 한 번 되긴 되거든. 그리고 뭐 무슨 계몽사상 전혀 안 나왔고, 과학혁명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동안 세계사 내용 중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자, 같이 분석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잘 떠올려야 돼. 처음에 잘 안 보이거든. 자, 밑줄 찐 신흥국을 찾아봅시다. 김흥국 아니고 신흥국을 주시네. 나는 전쟁 직전에 폐하께 우리 대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간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는 두 국가의 대립과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었는데 두 국가 중 하나, 첫 번째 국가는 뭐냐면요,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을 거느린 패권국이라고 합니다. 인도를 실효 지배한 나라가 있다면 영국이에요. 물론 여기 문제에서 영국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거에서 확실한 답이 나왔거든. 자, 그렇다면 이 영국이랑 대립한 나라가 누가 있었을까? 우리가 기억하기로서는 프랑스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기도 할 거고, 러시아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어. 자, 근데 다른 하나는요, 카메룬의 시민들을 사왔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진출한 신흥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카메룬, 우리가 쉽게 공부했던 나라는 아닐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 정리하면서 이거 외워라 하는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었거든. 자, 그럴 수 있어. 문제 치자. 사실은 답은 있는데, 자, 이들의 경쟁은 세계를 양편으로 나누어 전쟁 발발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패권국 편에 남지 말고 신흥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가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요, 이 동맹이 일반 명사일 수도 있고 고유 명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나라가 주도하는 동맹이 있다면 뭔가 관세 동맹이 있을 수도 있고, 영국과 대립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제국주의 상황이기도 하고, 전쟁 직전이라고 하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 협상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 동맹,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카메룬을 지배했었던 독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모로코를 지배했다고 하는 20번에 나온 문제에 선택지가 있었다면 더 문제 쉬웠을 텐데, 하필이면 카메룬을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탈리아였는지 프랑스였는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독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리비아를 시민지로 삼았다. 선생님, 리비아,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름만 말아봤을 건데요,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를 대놓고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탈리아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아마 가리발디나 카보르를 물어보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무솔리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 러시아와 단독으로 강화를 맺었다. 자,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와 저번 주에 각 반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서 이거 조약 이름 선생님이 강조했을 겁니다. 뭐라고 하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 중에 러시아는 독일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분쟁에서 그 당시에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라 이름이 러시아라서, 소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상황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국제연맹의 창설? 뭔 소리예요? 미국이고요. 자,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려고 준비했는데 무스타파 케말, 정신명칭은 아타티르크라고 합니다. 터키고요. 터키의 북부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볼시비키면 이거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제 문제 어려웠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늘 예상해 드렸습니다. 이제 저 옛날에 있었던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달리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고 쌤이 그때 강조했던 것으로서 에르난 코르테스 그리고 프란치스코 피사로 관련되어 있는 아즈텍 제국이랑 잉카 제국의 멸망하는 과정을 강조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포토시의 은광, 그 다음에 별상을 아프리카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상강부여가 강조했을 건데요. 이 부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점점 3점짜리 주는 게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알겠죠? 토시 인광이 있고요. 이런 나와 있고 전형도 강조했던 모습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공부했던 포인트 그대로 문제 풀 수 있는 거라서 답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됐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무슨 사회주의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포의 항쟁과 인도분쟁 개선법, 이번에 이제 인도회사 문제가 거의 근대상 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동인도 회사 그리고 무해제국의 멸망 과정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 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근대화의 개혁 이름입니다. 청년 튀르크당과 함께 탄지마트는 꼭 이름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노해방령과 부르나루운동의 전개. 그럼 요거만 좀 필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늘 물어봤다고 하는 데카브리스트의 분기 기억나십니까? 농노해방령과 더불어 부르나루운동이 있었다면 이거는 근대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단어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라서 답이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의 오답들은 여러분들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웠다가 우리 마지막 4쪽 이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4쪽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밀출진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학특강에 나오는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품 큰일 날 문제예요. 자, 상제라는 단어 나와 있고 난징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난징 설명하면서 몇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베이징과 난징의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항상 멸망하거나 아니면 짧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던 장소가 난징이었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나라의 시작이기도 했었고 태평천국 운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서양 오랑캐에서 비롯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약간 양모운동 같은 건가? 아니면은 몇번짜리 운동? 하지만 천주만을 아버지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거 뭔 줄 아세요? 선생님이 홍수전 설명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천주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 힌트가 있고요. 자, 우리는 수천 년의 예의 이를 멸절시키려고 했으니 무릇 책을 읽고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수수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 문제는 태평천국 운동의 모습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태평천국 운동의 몇 가지의 키포인트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시 알려드리면 천조 전무제도, 그 다음에 향용과 단련에 의해서 진압당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홍수전이 주도했다는 사실, 이렇게만 공부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자, 오사운동을 주도해왔다면 이거는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1919년 상황으로 문제 볼 수 있고요. 1850년대 상황이나 시기가 맞진 않아요. 자, 이거는 중요하지. 오답이지만 이거는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우리 수능 때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중체사용이면 양보운동. 자, 이거 작년 수능 이거 내용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향료의 공격이면 4번이지. 향용 또는 단련의 공격으로 멸망했었고, 자, 이 향용과 단련을 주도했던 한이 관료가 있다면 이거는 누구였어요? 이 통장이었지. 자,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이 사람 주도했던 것이 요거였고, 그치? 자, 철도 구구여 조치에 반발하면서 봉기했다면 이거는 신해혁명의 맨 초반의 모습이었지. 이거 어디, 장소 어디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고생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어디? 우한, 옛날에는 우창 봉기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4번 나머지 오답인 이유도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제 문제도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현대사 문제였거든. 미술진 체제 붕괴 과정.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발명의 생태를 뽑을 수 있다면요, 어떤 체제가 있었는데 체제가 망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건가 봐. 체코슬라바키아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 비슷한 시기일지 모르겠어. 그러나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제를 대기업과 외교육 자본들이 지배하는 극단적 자본주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체코슬로바키아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붕괴 과정을 널리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요거 일단은 사회주의가 지금 붕괴하는 모습일 거야. 그럼 적어도 이거는 지금 냉전 체제의 붕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탈냉전 시대. 그래서 각 사회주의 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같은 말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현대사에서 냉전 시대에 반대되는 탈냉전의 상황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하면은 이거는 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 아닙니다.
자, 티토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것도 같은 식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제3세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라서 냉전 체제 성립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냉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 그 속하지도 않는 제3세계 국가들이 만든 그 주도했던 사람이 티토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셜 플랜. 당연히 이것도 냉전 체제랑 관련된 말들이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현대사에서 알려드리겠지만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서 이것이 폴란드의 상황에서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같이 한번 답을 공부하실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려웠어. 여러분들 이거를 제끼는 게 필요한데요. 유럽 6개 연합들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냉전체제랑 관련된 모습인데요. 유러피안 Core and Steel Community라고 하는 이 CSC가 형성되는 과정이라서 1952년 상황이에요. 냉전체제 형성이랑 관련된 모습이라 이게 이제 EU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유럽 지역 내에서의 공동체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10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4번. 자, 요거는 폴란드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18번 문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인 것 같고요. 선생님 생각에도 이 문제가 문제 자체에서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선생님과 함께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물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누군지 찾아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만화의 그림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림 중에서 프란시스코 고야 그림 설명해 드리면서 그 스페인에서 있었던 상황을 나폴레옹이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아마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이 비슷한 시기에서 그 작품 소개시켜 드렸던 거 하나 있다면 들라크루아가 그린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독립을 다루는 내용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자, 뭘까요? 자,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되는 격동의 시대.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나라를 유추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게 시민혁명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근대사를 바라봤을 때 왕정, 때로는 공화정, 때로는 입헌군주정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을 거듭했던 나라가 있다면 일단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중에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일단 미국은 되지 않아. 왜냐면 미국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국과 프랑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왕정복고의 경험이 있는 나라는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아마 영국의 명예혁명 내지는 그 청구대혁명 시대를 물어본다거나 프랑스의 대혁명 이 시기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영국에는 올리버 크롬웰이 있었고 프랑스엔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독재자도 있었고 나폴레옹 1세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독재 경험이 있고 나폴레옹 3세 뒤에 있었던 몇몇 왕들도 경험이 있습니다. 황제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가 사람은 황제의 경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적극적인 대외 평창동 정책에 나서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이 혈수학의 형제를 세워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막시밀리안이 멕시코 정부에 체포되어 채용되는 모습을 화가 만화가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사람이 막시밀리안인 것 같은데 요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이 요 가 인물에 관련된 인물이었나 봐.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일단은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나 수능특강에 나오는지는 힘들어. 멕시코가 나와 있다면 이거는 적어도 근대사 이후이면서 적어도 18세기, 19세기 요 시점에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이 되겠는데 이쪽에 독립 관련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격동의 시대를 보였던 이제 그 19세기 상황인데 자, 일단 힌트가 여기서 좀 애매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찾아봅시다.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었던 팽창전쟁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다면 일단 영국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려고 활짝 해서
있었지만 영국은 일단 일반적으로 요 시기 때 활동한 나라는 아니었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국이 가세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요 영국의 독재자 관련한 중에서 올리버 크롬웰이 황제가 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영국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프랑스인데, 자, 프랑스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독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로비스피에르와 같은 공화정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있었고, 나폴레옹 3세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 로비스피에르는 공화정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황제 지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나폴레옹 1세, 다시 말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냐. 나폴레옹 3세 황제를 즉위하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 답이 나폴레옹이었다면, 그리고 나폴레옹 3세라면 한번 같이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나폴레옹 시기에는 왕정 복고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왜냐하면 루이 16세 때는 절대 왕정이어서 왕정이었고, 붕괴되고 나서 입헌 군주정이었었고, 로비스피에르가 독재한 이 시점은 공화정이었고, 다시 로비스피에르가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시점이 총재정부와 통령정부와 나폴레옹 황제 제정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불법 왕가의 왕정이 복고되는 시점은 나폴레옹이 물러가고 나서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요 순간까지도 적어도 나폴레옹 때는 왕정 복고를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는 달라요. 왜냐면 나폴레옹이 나중에 물론 은퇴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마왕과의 루이 18세가 다시 왕정 복고되었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전지정치가 나중에 진행되다 보는 과정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났고 2월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은 그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에 나중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로 즉위를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3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실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답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정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둘 다 어찌 보면 나폴레옹도 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왕정 복고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나폴레옹 3세라서 나폴레옹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빈해를 주도했다면 메테르니, 이건 쉽죠? 자, 파리 공명을 진압하였다. 요건 나폴레옹 3세가 물러나고 나서 등장했었던 제3공화정의 상태거든. 그래서 요거는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7월 혁명을 주기하면 이거는 그 심령왕으로 등장했었던 사람이지요. 이거는 루이 필리프. 자, 베르몽 세력을 공포했다면 여기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아,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수능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인물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자, 가제보기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모습 수원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자, 이 문제 푸는 요령. 자, 이번 9월 모의고사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한번 꼬아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꼬아볼게요. 일단 여기는 지금 인도야. 근데 이건 지금 북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나라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북인도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인도를 지금 F탈이 침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북인도를 장악하게 되면서 F탈을 침입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거는 굽타왕조예요. 땡땡 왕조는 굽타왕조인데, 자, 문제는 굽타왕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굽타왕조 왼쪽에 있었던 나라를 물어보는 거야. 그 문제는 무슨 나라냐면은 이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묻는 문제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2점짜리가 아니라 3점 줘야 될 것 같은데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머 왕조를 무너뜨렸다면 요게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요거는 우리 아이유부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가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사마르칸트 요건 알아야지. 사마르칸트 티무르 제국. 선생님 다시 한번 요거 강조합니다. 각 나라의 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못하나. 이거 이번에 모의고사에 보니까 띄어쓰기 못하가 몇 개 좀 있더라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면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 아니면은 후우마이야 왕조 둘 다 가능합니다. 코르도바가 지금 스페인 땅에 있거든. 자, 이슬람 세력의 멸망당했다. 답이 4번이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5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면 이거는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가 인도 문제에서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요거 만약 이번 수능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아우랑제국 황제와 악바르 대제 때 있었던 그 지도 문제 선생님이 강조했을 겁니다. 그거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꼭 그 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번만 마지막 문제 하고 우리 대답문의 문제풀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3점짜리인데 자,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봅니다. 자, 가나 나라도 알아야겠지만 이거 문제 한번 또 꼬았어요. 이 두 국가에 관련된 말을 보르락이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영국 정부는 일단 가나 영국은 아닌가 봐.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억나다시피 이게 지금 이집트 설명하는 거지. 이집트의 영국의 그 침략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하는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는 무슨 나라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원래 이집트는 어떤 나라 영토였었는데 그 영토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간이 무슨 나라겠습니까? 혹시 모른다면? 자, 이집트가 독립하면 무슨 나라의 세력이 약화된 만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독립국이 되면서 영국한테 차이고 프랑스한테 차이고 러시아한테 까이고 또 까이고 그거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인접한 국가에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스만 제국 인접한 나라 누가 있었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자, 사실 나는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한 아래 팽창의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힌트를 좀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수능특강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들라크루아가 그린 중에서 키오스 섬의 학살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 키오스 섬에서의 학살은 그리스로가 독립하는 과정을 물어봤던 건데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거지. 그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하는 것을 도와준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나라는 0% 중에 하나일 건데 당연히 영국은 아니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프랑스랑 러시아가 돼야 되는데 오스만 제국 근처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 프랑스랑 러시아 중에 누가 더 가까워? 당연히 러시아겠지. 자,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러시아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지? 요 시기 때 크림 전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러시아를 견제했었고요. 여기 함께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다.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하 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의 러시아의 등장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러시아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짜리 충분히 줄만한 문제였었고 아마 여기서 틀리게 되면은 1등급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란을 침략할 그 나라였다.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이거는 영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발칸전쟁의 동맹 관계를 어쨌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강조했던 것 그리고 우리 화목들은 많은 선생님이 어제 설명했던 겁니다. 발칸 반도에서는 범게르만주의가 있었고 범슬라브주의로 있었던 위쪽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럼 적어도 여기가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범게르만주의를 생각해본다면 누구와 동맹이 가능했었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 사이의 동맹 관계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필리핀 지대를 두고 싸웠다면 미국 선생님 설명 많이 했었지? 미국과 스페인의 관계였고요. 제2차 1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버렸다. 맞습니까? 맞지.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였지만 함께 가세할 나라가 있다면 오스만 제국이었다고. 그리고 또 삼국 협상이 있다면 영국이었으니까 이 문제는 영국과 오스만 제국의 문제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였으니까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관계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 문제에 있었던 모로코 사건. 누구나라 무슨 나라? 프랑스와 독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라서 20번 문제가 아마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새 결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일단 결론은 수험특강에 나와 있는 실력 플러스 우리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연습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0번까지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9월 모의고사 20개 문제풀이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제 수시 모집 원서를 다 냈기 때문에 사실 들뜬 마음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사실은 이제 수능 직접 마지막 모의고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뭘 막 대단히 한다고 성적이 막 급등하거나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에 교실 공개 현상이 더 심해질 텐데, 하지만 사회탐구에서 세계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다면 당연히 힘들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쌤이 생각하는 벼락치기는 그 말의 벼락치기가 아니고 선생님과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본문 학습이 있었고 문제풀이 경험을 축적해 놓는다면 벼락치기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성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번 9월 모의고사가 그동안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려웠던 게, 변별력이 있었던 게 어쩌면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세계사 문제가 나와줘야지 사실 정상적으로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석 달 남아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잘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도 진행상 지금 수능특강 본문 기준으로 5쪽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 한 달 안에 다 끝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세계사 고른 학생들이 한 해 수능 완성 교재 문제풀이도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믿고 수능 그 직전까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늘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우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비가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교실에서 만날게요. 안녕.